오스트리아 한 대형 음악홀. 수많은 관객들이 연주를 듣기 위해 모였는데요. 무대의 한 여성은 긴장을 한 것인지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덜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윽고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점점 몸의 떨림이 잦아지는데요. 잠시 후 연주가 시작되고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무엇을 보고 있던 것일까요? 오스트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마리사라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음악이 숨쉬는 도시로 웅장한 건축물들과 음악가들의 편애를 받을 만큼 예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아버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셨고 어머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셨기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쉽게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음악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제가 흥미를 가지고 배우고 싶어 하면 어떤 분야가 되었건 언제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인지 저 역시 음악이 가장 좋았어요. 어머니를 따라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게 되었고 어머니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레슨을 시작해 주셨죠. 어느덧 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어 저는 음악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어머니에게 레슨을 받아 기초적인 지식은 전부 알고 있는 저였기에 수업을 받을 때면 항상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많은 칭찬들을 받고 관심을 독차지했는데요. 그게 독이었을까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들은 질투하기 시작했고 결국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의 학교는 저에게 너무나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조차 배우지 못한 음악적 지식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학교 생활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저에 대한 소문은 와전되어 점차 이상하게 퍼져나갔고 간혹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한두 명의 친구들조차 서서히 없어졌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영재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이 되어 입학을 하게 되었죠. 국제 학교로 최고의 음악 교육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아이비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인정되어 세계 각지에서 입학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디션을 봤어요.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인원이 기숙사를 사용해야만 했는데요. 이번 학교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어떻게 먼저 다가가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다시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었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제 바램과 달리 또 학교에서 혼자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점심시간 때마다 혼자 조용히 밥을 가지고 나가 벤치에 앉아 먹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배식을 받은 밥을 가지고 벤치로 나갔는데 그 벤치에 한동양인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눈이 마주치고 전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찰나에 그 친구가 말을 걸어왔어요. 밥 먹는 자리를 빼앗아 미안하다고 자신이 다른 곳으로 갈 테니 밥 먹으라면서 말이죠. 저는 얼떨결에 괜찮다고 말하며 동양인 친구 옆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먹었지만 사실 그때는 누군가 옆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처음이었기에 긴장이 되어 음식의 맛도 안 느껴지고 그 친구만을 의식하게 되었죠. 그 동양인 친구는 제가 밥을 먹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가 밥을 다 먹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악기를 배우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에는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봤지만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내일부턴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하더군요. 자신의 이름을 지혜라고 소개하던 그 친구는 피아노를 배우는 친구였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항상 같이 밥을 먹을 뿐 아니라 제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지혜는 저에게 마음을 열어 자신의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과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주었죠. 처음에는 대부분 지혜가 이야기하고 저는 말을 듣고 대답만 해주었는데 지혜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가장 외로웠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지혜에게 제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이 겁이 났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따돌림 시킨 친구들이 못된 친구들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배려심이 깊어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주는 착한 친구였어요. 또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를 따돌림 시켰던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에도 자신이 먼저 나서서 화를 내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를 의지하게 될 정도로 저는 학교 생활에서 지혜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혜와 친해질수록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지혜는 음악적으로 정말 뛰어난 친구였어요.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으로 뛰어나다고 항상 주위에서 말을 들어왔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건 물론이고 음악적 지식이 매우 뛰어났죠. 지혜 부모님 역시 두 분 다 음악을 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고 말했어요. 종종 수업이 어려워 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했을 때에도 지혜가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제 음악 실력 또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업을 힘들어했는데요. 전문적인 음악학교에서 배우던 분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학문이었으니까요. 항상 힘들어하던 저에게 지혜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었죠. 지혜 덕분에 저는 바이올린 최우수 성적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 많은 대회에서 입상하자 이제는 저를 무시하고 따돌림 시키던 친구들마저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고민이 있거나 힘들어할 때 지혜는 항상 옆에서 묵묵히 저를 응원해 주었고 음악적으로도 같이 토론하며 저에게 많은 지식을 알려주었기에 제가 두각을 보이는 것은 전부 지혜의 도움 때문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대회에서 입상한 날 지혜는 저보다도 더 기쁘고 좋아해 주었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자랑스럽다며 말씀하시곤 항상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칭찬을 해주셨죠.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지만 저에게는 지혜가 제 인생의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만나 저의 인생과 음악적 실력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방학이 되어 지혜는 한국에서 방학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다시 지혜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혜는 한국에서 사고를 당해 예전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을 보니 수술했던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더군요. 저는 지혜의 손을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지혜는 오히려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이더군요. 제 꿈 중에 한 가지는 나중에 지혜와 한 무대에서 합을 맞추며 아름다운 연주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혜는 그 후로 피아노를 쳤지만 예전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았고 자주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점점 위축되어가는 지혜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지혜는 피아노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했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음악 대학뿐만 아니라 우수한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의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진로 수정이 가능했으니까요.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다가와 저는 바이올린 부분의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혜는 아낌없이 축하를 해주었어요. 학교를 졸업하던 날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저에게 단 하나뿐인 정말 소중한 친구라며 소개해 주었죠. 그날 부모님과 지혜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 역시 대학을 준비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지혜와 하루에 한 번씩 꼭 연락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락을 자주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지혜는 한국에서 계속 지냈기 때문에 시차 때문에 자주 연락하기 쉽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어 지휘의 합을 맞추며 연습하고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제가 공연을 한다는 걸 지혜에게 알리게 되었을 때 많은 축하를 해주었지만 지혜는 미리 잡힌 스케줄 때문에 제 공연을 직접 볼 수 없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첫 공연에는 지혜가 꼭 와주길 바랬지만 제가 너무 늦게 연락했던 것도 있기에 좀 더 빨리 연락할 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연 날이 다가왔고 처음 무대에 오르자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이 되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무대에서 조그만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계속 틀렸던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죠. 연습 공연 때는 무리 없이 되던 것이 공연만 들어가면 이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악장님도 처음에는 격려를 해주었지만 계속되는 실수에 저를 더욱 압박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실수하게 된다면 이제는 팀에서 나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해 연습할 때에 틀리지 않았던 부분에서조차 틀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곳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금세 소문이 퍼져 제 커리어가 망가질 것은 분명했으니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더욱더 힘들었죠. 연습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제 머릿속을 지배했는데요. 쫓겨나고도 다른 곳을 들어간다 해도 또 실수하게 된다면 다시는 영영 무대에 오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으니까요. 다음 공연까지는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오자 생각나는 건 역시나 지혜더군요. 지혜에게는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에 결국 지혜에게 제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이번 공연마저 실수하게 된다면 정말 다시는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며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지혜는 당연히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며 응원을 해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저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학창시절 추억에 대한 이야기만 오랜 시간 한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저에게 자신이 피아노를 포기하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지 물어봤죠. 저는 지혜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에게 자신은 피아노를 포기하게 되었지만 내가 큰 무대에서 자신의 목까지 멋진 공연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가 음악을 했던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했던 말을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저에게 내가 실수해도 좋으니 이번 공연은 자신을 위해 연주해주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와 통화를 한 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공연은 지혜를 위한 공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고 연습 도중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아 자신감을 점점 찾아갔습니다. 공연 당일 긴장되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는데요. 무대에 올라가자 갑자기 머릿속이 희미해지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손과 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공연을 하게 된다면 공연이 망치게 될 것은 분명하기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해서 공연을 중단하자고 지휘자에게 말하려 하던 찰나에 관객석에 지혜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지혜는 저에게 오겠다는 어떠한 말도 안 했기에 정말 놀랐어요. 신기하게도 지혜를 보자 갑자기 온몸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이 착석하고 지휘자의 지휘가 시작되자 저 역시 바로 몸이 반응해 연주하기 시작했죠.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관객석에 앉아있는 지혜를 보니 실수에 대한 걱정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지혜의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오로지 지혜를 위한 연주를 시작했죠. 저는 처음으로 실수 없이 성공적인 무대를 마치게 되었고 지혜는 웃으며 저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며 정말 멋진 공연이었다고 자랑스럽다며 저를 안아주었죠. 그 이후로는 신기하게도 무대에서 실수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긴장감이 들지만 그때마다 관객석에 지혜가 앉아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제 인생의 지혜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무대에서 같이 공연할 수 없는 것은 슬프지만 지혜가 무슨 일을 하던 저는 온 힘을 다해 진심으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친구니까요. 아직 지혜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조만간 휴식할 때 지혜를 보러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요. 빨리 지혜가 보고 싶네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국적을 초월한 아름다운 우정의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진정한 우정에는 나이, 국적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특히 가장 힘들던 시기에 나눴던 우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우정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